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웃지 못하는 거는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랍니다. 왜일까요? 아니 뭐 영장도 기각됐겠다. 선거도 이겼겠다. 이제 앞으로 모든 전국을 휘어잡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 상태를 이유로 지금 당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어제 어제 월요일이니까 그동안 많이 이제 쉬셨으니까 회복도 많이 됐겠다. 어제부터 출근하겠지라고 했는데 어제는 나오겠지 했는데 어제도 결국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 대표는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 여의도 복귀는 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좀 날짜를 정확하게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건강 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은 뭐 언제라도 당분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게 대표님 의지인데 현재 이제 건강 상태 그만큼 따라와 주지 못해서 주중복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주중복귀 안 됐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상태라는 게 뭐 상황에 뭐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자, 지금 태어난 지 벌써 9일째거든요. 일단 그러면 뭐 오늘도 출근 안 하고 내일도 출근 못 하는 겁니까?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에 국방위를 참석하는 것으로 이제 다시 국회에 복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방위 참석 못했고 그날 재판도 참석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고서 이제 월요일 최고위부터 그럼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또 건강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당무에는 복귀를 하지 못하고 이제 관계자 얘기로는 어제 이제 건강을 다시 추스르고 오늘부터는 나오시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더 건강이 악화되어서 복귀를 못 하실 것 같다. 그리고 복귀 시점에 대해서도 이번 주가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가 될지도 모른다? 예, 다음 주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복귀를 할지 뭐 다음 주에 복귀도 사실상 안 되는 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얘기로는 단식을 하면 보통 단식 기간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의료진의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회복 시간을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할 것이 아니라 자택에 좀 더 머물면서 충분한 회복을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오늘 재판이 있는데 참. 예, 오늘 10시 반에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요. 이 재판에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재판에는 이제 참석을 꼭 해야 되는 재판이니까. 예, 그것도 이제 연기를 시도해 보려고 했던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게 재판부에서 허락되지 않아서 그냥 오늘은 출석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이제 출석할 때 어떤 입장 표명이나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강서구청장 선거 유세는 가고 당무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최소한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감이거든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국감을 팽개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나 좀 병약해 보이는 모습이 국민적 이미지상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진 정치인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단식 이후에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이미지, 독한 이미지를 희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재판은 간다고 하지만 이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펼칠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도 한 차례 국감을 이유로 불참했는데 예. 정작 그날 국감에는 안 갔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다음 재판부터는 피고인 없이도 진행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뭔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찾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인 재판은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입니다. 그렇죠. 대장동 재판은 어차피 길어요. 그렇죠. 근데 공직선거법 재판과 이번에 기소된 위증교사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재판이거든요. 이미 1년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든 총선 전 1심 선고만큼은 막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의 속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판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건강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반론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건강 문제를 저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용한다든지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식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단식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때 남아있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는 저는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사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속히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계속 그 위중교사도 있고 이제 재판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 재판과 그리고 지금 당대표로서의 그런 업무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또 그런 의정 활동 이것들을 다 병행을 해야 할 텐데 이것들이 다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정말 저는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가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기소도 지금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패배한 다음 날 또 바로 대표를 기소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해서 어떤 미봉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그런 또 어떤 여론이 좀 악화되고 있고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을 때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동시다발적인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지금 오랜 시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에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쪼개기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검찰 때문이고 검찰이 오래 수사를 해서 그렇고 뭐 이런 주장을 하시고 이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질질 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인가요? 앞으로 총선까지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이재명 대표 편인가요? 아니면 검찰 편인가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편 아닐까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그 쪼개기 수사를 하면서 오히려 저는 보면은 총선 전에 빨리 어떻게 보면 결과를 내기 위한 걸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없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저는 다시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신뢰도 다시 회복이 된 상태고요. 당내 결속도 다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금 위중교사로 또 기소를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를 계속 혐의를 계속 유죄를 그리고 무죄를 막아보고 싶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이재명 대표 그런데 지금 몇 가지 혐의 중에 이 혐의가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죠. 위증교사인데요. 위증교사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부탁을 했을까요? 자, 검사 사칭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검사 사칭이 누명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재판이었습니다. 바로 이 발언, 선거운동 과정에 나왔던 이 발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 조서, 또 통화 기록 이런 게 나오면서 PD가 이미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서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결국은 도와준 걸로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본질은 부정부패에 대한 이 폭로 행위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라는 점들을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런데 누명을 쓴 게 맞다라는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이걸 한 증인을 등장해서 그 얘기를 하도록 부탁을 했다,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이요, 녹취를 확보했어요. 녹취를, 두 사람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그 녹취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장 심사 당시에 검찰이 제출했던 녹취록입니다. 이때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재판일 때죠. 이때는 일단 상대방이 그 김진성 전 수행비서라는 분이, 이 수행비서가 누구의 수행비서냐? 상대방 후보 수행비서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한때는 뭐 정적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행비서였던 거죠. 김병량 시장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기억 안 나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뭐 수행비서가 뭘 알아요 했는데, 좀 기억해봐라니까요. 내가 타겟이었다. 정치적 배경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한 거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하니까 기억 안 나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설득 끝에 변론 요지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걸 내가 보내드릴게요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화를 또 했는데 이때도 누가 KBS랑 연결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당연히 수행비서니까 이 정도 얘기했겠죠. 나 재판, 괜히 그 재판 나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주면 되지 뭐 라는 내용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본래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전과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해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참 후에 2018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나가서 경선 당시에 TV 토론에서 그것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나는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당시에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선고 양도 본인이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요. 그 같이 그때 공모를 했다고 하는 KBS PD의 경우에는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에도 김병량 시장과 통화하는 당시에 검사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투리를 쓴다라는 내용도 이야기해주고 이런 질문을 해라. 그리고 질문 답변이 맞으면 이렇게 옆에서 오케이 사인도 보내주고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150만 원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직선거법상 또다시 걸린 거죠. 예.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본인이 공직선거법상 그 누명을 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혐의로 인해서 2심에서 300만 원 받았다가 대법 확정 판결에서 파기환송심이 되면서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켜준 역할을 하는데 이 위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가 자꾸 집요하게 전화를 해요. 이것은 2018년 12월경인데 제발 법정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정치적 배경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 얘기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그거를 참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건 대본을 보내줄 테니 그렇게 연기를 해달라라는 식이기 때문에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법 방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 그 징역 5년 이하 그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해달라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사건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백현동 수사 때 검찰에 소환됐잖아요. 그때 본인이 준비한 그 변론 요지서 이거 그러니까 의견을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거의 안 했거든요. 얘기를 안 하다가 검찰이 이 종이 한 장을 주니까 그걸 보더래요. 뭐 했느냐? 그게 바로 이 녹취록이라는 겁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내가 이런 얘기한 내용이 다 있네? 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알려진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의 유무죄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만 검찰의 영장과 기소 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재판 자체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핵심은 빨리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12면 분석 기사입니다. 자, 이재명 재판 최소 3건 동시 진행,
백현동 개발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기소가 됐다라면서 특히 이 위증교사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 간단하다.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재판부는 어느 정도 증거를 갖췄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 재판 결과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따로 했느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현동 사건 복잡하잖아요. 이거 뭐 지금 이런 재판 추세라면 2년 넘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래 간대요. 근데 이걸 같이 기소를 하잖아요. 이 사건이랑 같이. 그러면 이 위증교사 의혹도 간단한 사건도 그때 가야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기소를 했으니까. 판단은 나와도. 그러니까 그거 빼고 요거만 따로 한번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까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이면 1심 결론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재판이 길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증인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증인을 다 불러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상반된 입장 정리해야 되고 근데 위증교사는 증인이 딱 한 사람이에요.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전직 성남시장의 비서. 그런데 그 사람이 자백을 했잖아요. 예. 본인이 처벌받을 거 감수하고도 자백을 한 거예요. 어허.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증인 증거가 다 갖춰졌고 더 부를 사람이 없어요. 어허. 그 성남시장 전 비서관 말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고 3, 4개월 거쳐서 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면 예. 물론 확정은 3심까지 가야 됩니다만 이대로 의원직 상실이구나, 피선거권 박탈이구나, 자동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 주자 못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민주당 안에서 쫙 설 겁니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또 여러 생각을 하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재판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게 될 위증교사 재판을 어떻게든 총선 이후로 꾸역꾸역 미루는 데 사활을 걸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이게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이 형량으로 선고되는데 가중처벌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가를 주거나 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때. 그런데 대가는 김인섭, 그 허가방이라고 불린 김인섭의 백현동 인허가가 대가로 지금 재판부나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영향을 끼쳤느냐? 이 위증 때문에 사실은 무죄 나오면서 경기도지사도 계속하고 대선 후보 당대표까지 한 거죠.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중처벌된다고 보면 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적어도 제 주변 법조인들의 중론이고 민주당이 그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정의의 판사 유창훈 판사, 어허. 이재명 영장 기각한 그 판사마저도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이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한 거죠.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은 재판이 진행이 되고 뭐 판결이 나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기억을 환기해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예. 위증 교사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사실이 아닌 다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그 본인이 있었던 사실, 본인이 내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얘기해줘라.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그 자료를 또 제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위증교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조차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것뿐이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재판을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명확하게 있다. 위증교사를 지금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장 4월 총선 전에 1심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우리가 뭐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대장동, 그다음에 뭐 성남FC 모든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또 기소가 되고 뭐 재판이 진행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 그런 재판들이 진행이 되면서도 어떻게 특별히 나온 것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빨리 4월 다음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고 아마 검찰이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재명 대표의 죄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기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판결을 통해서 드러날 텐데 법조계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게 의원직이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다음 대선에 못 나갈 수도 있는 뭐 이 중 하나 때문에 그래서 더 다툼이 치열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반론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한 이재명 지사는 허위 증언을 통해서 재판을 방해하기로 계획하고 이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판에서 위증했습니다. 이 위증은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뭐 위증인지 아닌지는 물론 가려지겠습니다만 만약에 위증이면 그러면 옛날에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 무죄 난 거 유죄가 되면 경기도지사 이 선거 과정에서 그런 거짓말을 했으면 그 경기도지사도 다시 그러면 무효가 되나? 왜 막 학력 위조하고 막 그러면은 뭐 옛날 것까지 소급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할 텐데 무죄가 나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검사가 잘못해서 나한테 무죄를 준 거다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 거짓말 때문에 죄도 없는데 유죄를 받았다. 그럼 재심도 해요. 나중에 다 끝나도. 근데 유죄인데 무죄를 받았다. 이건 재심을 또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건하고 상관없어요. 경기도지사 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다만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앞으로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가느냐. 이 부분을 따진다는 겁니다. 뭐 변호사님 오고 계신데 변호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최진영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죠. 위증교사 혐의를 뚝 떼내서 백현동보다 늦게 별도로 기소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법대로 했다. 법대로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조사를 해서 그것이 이제 혐의가 인정되면은 그 자체로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 추후에 다른 사건과 병합하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 사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이후에 이제 백현동, 쌍방울, 지금 위증교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검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원칙대로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대장동 사건이나 이 그 백현동 사건은 재산범죄 아니겠습니까? 배임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범죄 자체의 법적 보호이익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따로 떼서 기소하는 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나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제일 첫 번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결국 다른 사안과 달리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증이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툼의 여지 없는 사건을 별도로 기소해서 신속하게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세 가지 어떤 입장에서 이번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과 같이 한 것이 아니고 따로 떼서 중앙지방법원에 했고 나아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뿐만 아니고 위증을 실제로 했던 사람과 위증교사범과 위증범 같이 묶어가지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했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과 위증한 사람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자기가 위증했다고 얘기하면 자기한테 나 처벌받는데 또 그걸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녹취록이 나와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저도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범이지 않습니까? 위증교사범과 위증범. 그런데 위증했다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시죠 하는데 지금 위증했다는 사람은 저는 자백합니다라고 하고 교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할 경우에는 분리해서 그 위증했다는 사람은 분리해서 변론 종결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그 재판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심 재판이 총선 전에 나오느냐 이후에 나오느냐 지금 그게 이 부분을 중요하거든요. 가지고 계속 논박을 벌이고 있는데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취재를 해보면 이게 뭐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지금 태세를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2심 뭐 1심이 총선 전에 나와도 전혀 총선에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미 정적 제거 죽이기고 탄압 수사라는 게 입증이 된 거고 그런 분위기의 여론이 조성됐다라는 게 이번 강서구청장 민심을 통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패배했다고 해서 뭐 혁신안을 세게 낸다거나 당을 뒤바꾸는 정도의 쇄신안이 나온다면 오히려 민주당도 그에 준하는 성격의 당을 탈바꿈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도 거론될 여지가 생겨버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검찰과 연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 일정으로 계속 압박을 해오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선까지도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여론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검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정에서 1심 판결을 내린 건데 그것도 탄압이다라고. 그렇죠. 뭐 이제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수도 있고 본인은 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지수를 지금 놓고 다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그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뭐 그에 맞는 이제 공세 프레임 예를 들어 그 탄압 수사 예를 들어 탄압 재판 이렇게까지도 지금 뭐 여론 조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청장 선거 이후로는 그런 여론몰이로 지금 여론으로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요 잠깐 더요.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인가 이런 거는 국민적 공분이 있어요. 아니 저런 옹벽 아파트를 아니면 저렇게 막 수천억씩 저 사람들 돈 받아가게 시장이 가만히 있었어라는 것과 이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잠깐 뭐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이분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만큼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건가요? 뭐 어떤 뭐 죄가 뭐 작으냐 뭐 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바라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동안의 그 검찰의 행태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실 이번 또 추석 때 연휴가 또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족들 또 이웃들과 굉장히 많이 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좀 그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나 혼자만 이거 좀 너무 좀 수사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래도 좀 계속 좀 믿어보자라고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추석 계기로 좀 많이 흔들리셨던 분들. 영장 기각 이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셨던 분들도 그런 분들도조차 끝까지 믿으셨던 분들조차 내가 좀 너무 좀 실망이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실망이다.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표현하시는 됐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위증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김병량 씨가 그 위증을 해주는 대가로 사실상 이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의 특혜를 준 배경이 이와 같은 어려운 위증을 해줬다라는 대한 고마움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인섭 씨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위증을 교사하고 했던 당시가 어떠냐 하면은 이 그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돈을 이제 그 가운데서 김인섭 씨가 70억을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거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어떤 그 압박을 이용해서 이 그 경기지사였던 사람이 지금 위증 교사했던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저는 맥락이 결국 그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의 동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법원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는 그 프레임이 성립될 것인지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위증까지 교사해서 경기지사에서 사실 유지를 하고 대선까지 왔다라는 그런 정치적 책임 문제, 법적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유죄 1심이 판결을 할 경우에 정치적 후폭풍이 저는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위증교사 얘기는 이 정도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이 이게 아니잖아요. 또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재판이 예정돼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 재판은 출석을 하는데요. 이 대표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을 채 입장을 할 거라 하고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불구속 기소되면서 최소 3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과 또 20일에 대장동 미래특혜개발 또 성남FC 후원금 재판이 있고요.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소됐던 백현동 특혜개발건은 이제 대장동과 병합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추가가 되는 건데 이 사건에 앞서서 영장기각 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만큼 속도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10시 반인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출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뭐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지금 워낙 이렇게 줄줄이 재판에 지금 출석을 해야 된다.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도 지금 건강 때문에 못한다라고 지금 못 보겠다라고 하는데 재판에 불려가는 모습. 아까 뭐 장해찬 최고위원 분석으로는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 지지에 도움이 됐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당무를 위해서 재판을 못 간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놓고는 또 뭐 제대로 뭐 본인의 어떤 당무를 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지금 정치적 비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이제 추가 기소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근할 것이 여의도가 아니고 사실상 서초동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당무를 어떻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불가능하다? 네,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고 이 형사 사건의 어떤 압박이란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무는 아래에 있는 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그 형사적인 압박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도 하나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